주식시장에서 전기차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작년 말서부터입니다. 무엇보다도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전기차 그 자체보다는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시장에 접근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전기차와 수소차를 포함한 차세대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먼저 시장이 어떤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시장이 네. 지금 어떤 형태입니까? 그냥 우리가 테슬라만 보면 정말 모든 자동차가 다 전기차로 바뀐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글로벌 제작사가 전기차로 많이 옮겨가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유럽인 경우에는 클린 디젤이라고 해서 디젤 차를 활성화했었지만은 이제 이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게 부각이 되면서 예. 어떻게 보면 사그러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 대안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차 하기도 상당히 지금 이미 늦었고요. 그래서 예. 전기차로 돌아가는 추세가 상당히 좀 강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글로벌 제작사들의 전기차 움직임이 더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이 각 세계 전 세계장에 팬데믹이 오면서 뭐 예산 같은 것을 다 이 코로나 쪽으로 부어다 보니까 예. 이 친환경차에 들어가는 예산을 일부 빼쓰는 이런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좀 걱정이 좀 많았었거든요. 예. 근데 생각 이상으로 이 최근에 이 몇 개월 사이에 보게 되면은 친환경차 판매가 줄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예. 도리어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가 되면서 이 움직임 자체가 더 가속화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국내도 물론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활성화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내년, 내후년 정도 되면은 아마 글로벌 제작사가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예. 또 지금 테슬라 모델 3부터 독주를 하고 있거든요. 예. 뭐 국내만 하더라도 올해 판매되는 전기차가 한 6만 5천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국산 전기차가 신차가 올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반은 테슬라가 가져간다 이렇게 실제로 나타나고 있고요. 예. 근데 아마 내년, 내후년은 시장 판도가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예. 전기차의 어떤 득세 부분이 더 빨라진 추세가 현 추세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그 포인트를 뒀던 건 클린 디젤이었었군요. 맞습니다. 예. 근데 네. 그게 이제 사실상 아무튼 그렇게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하니까 지금 전기차 쪽으로 이게 옮겨가고 있는 그런 네. 그 형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내년하고 내후년 되면 훨씬 더 빨라질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게 뭐냐면 국내의 자동차 회사들의 전기차에 대한 대비 이런 네. 부분들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게 제일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또 우리 투자자들하고도 관계가 네.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당히 좀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예.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의 자동차는 우리가 카, 비클, 오토라는 이 자동차라는 개념이 많았는데 예. 미래는 이제 모빌리티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움직이는 가전제품, 움직이는 생활공간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미래의 자동차 자체가 완전한 융합 제품이라는 겁니다. 예. 각종 센서와 주문형 반도체 또 우리가 말하는 5G부터 인공지능 모든 게 총합으로 들어가는 것이 미래의 모빌리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특히 그중에서 친환경차인 전기차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내에 하게 되면은 사실 현대기아차 중심으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죠. 움직임이 상당히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주목할 부분들이고요. 예. 한 가지 이제 지금 움직임이 좀 또 빨라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존의 이 130년의 내연기관차는 국내 제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직 하청 구조의 1차에서 3차까지 부품사가 포진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엔진하고 변속기가 일단 전기차는 빠져버리니까 13,000개의 부품이 없어지면서 여기에 배터리 모터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품사들의 어떤 패러다임 전환이 빨리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새 부품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 미래의 어떤 전기차라든지 뭐 수소차라든지 이런 움직임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부품사는 그렇게 빨리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가속화되면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예. 정부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에 좀 올인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대비에 대한 것들이 고민이 상당히 가중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언택트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과 더불어서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이 친환경으로 가는 이런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고 예. 그 수준도 예전 선진국 대비해서 한 2년, 3년 정도 지금 뒤졌다가 이렇게 모았었어요. 자율주행차는 물론 이제 한 4년 정도 뒤져 있고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속도가 빨라지면서 간극이 좁아지고 있다는 거. 간극이 좁아진다. 네, 그만큼 이제 선진국 수준으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예. 아마 내년, 내후년 정도 되면은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
예. 속도도 그렇고 전기차의 단점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 관련한 레포트나 책을 보다가 보니까 계속 모빌리티라는 단어가 나와서 네. 이게 자동차하고 뭐가 다른가 했더니 교수님께서 오늘 설명해 주신 걸 들으니까 알겠네요. 그냥 네. 자동차는 자동차고 네. 모빌리티는 거기에 여러 가지 또 맞습니다. 이 뭐 전자 관련한 부분 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붙는 거를 아마 새롭게 또 개념을 얘기를 하는 것 여기다가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퍼스트 마일 모빌리티,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라는 용어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일반 차가 중심에 있으면은 집에서 이 내 차가 주차된 데까지 오는 퍼스트 마일, 1마일을 뭘로 이동 수단을 갖느냐. 우리가 여기에는 이제 전동 킥보드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예. 또 초소형 전기차 같은 것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자동차는 우리가 일반 생각하는 고속용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예. 이 수단에 따라서 투입되는 여러 가지 수단, 목적에 따라 틀리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다양한 것도 나오고 또 요새는 도시명 항공 UAM이라고 해서 우리가 플라잉카라 그러죠. 아마 예. 이런 부분까지 수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모빌리티에 대한 개념이 육상만 달리는 게 아니라 날아가는 이런 목적까지도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보시면 더 좋은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을 하실 때에 이제 그 우리나라 전기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어차피 우리나라의 전기차는 지금 있는 현대차 그룹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가끔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가 유럽에서 2등을 한다, 3등을 한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 현대 기아차가 지금 전기차 부분에서 세계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넘버 4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버 4. 예, 누적 대수. 물론 이제 여기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까지 포함을 해서 예. 말씀드리는 부분들인데 이 최근에 들어오면 몇 년 사이에 많이 상승을 했어요. 예. 그만큼 이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거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일단 과도기 모델이거든요. 예. 기존의 내연기관차와 배터리를 겸용해서 사용하는데 예. 내연기관도 이 돌리다 보니까 완전한 무공해 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전기차의 단점이 급격히 사라지면서 하이브리드 차의 어떤 기간이 단축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예. 한 가지 확실한 부분들은 전 세계에 판매되는 거나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국내에서 판매되는 신차가 170만 대에서 180만 대거든요. 예. 근데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는 한 6, 7만 대 정도뿐이 안 됩니다. 예. 아직도 전이 부대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이 혼재되는 기간, 내연기관과 친환경차가 혼재되는 기간이 저는 보통 한 30년 정도로 봤어요. 지금 길게 보면은 뭐 전문가 양성이라든지 이 정부에서도 대책에 대한 것들이 영착륙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데 예. 이 기간이 전기차의 단점이 줄어들면서 15년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예. 그만큼 패러다임 전환이 굉장히 빨라진다는 것도 주목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마 전기차의 단점, 또 배터리의 가격, 2차 전지죠. 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이 전기차의 게임 체인저급 기술들이 많이 나오면은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건데 그 부분들이 가속도가 이 포물선 형태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은 좀 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전기차의 보급 대수 자체가 뭐 2배 정도씩 올라가는 시점이 곧 오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아까 말씀을 하실 때에 하이브리드카까지를 포함한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가 순수하게 정말 전기차, 우리가 네. 그 테슬라를 얘기할 때 전기차 그런 형태가 아직 나오지는 않은 거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 테슬라는 다른 기존에 나온 전기차보다도 한 단계에서 두 단계 높다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아요. 일단 바닥에다가 배터리 깔고 모터가 깔고 위에다 덮개를 씌우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 가장 안정도도 높고 이 전기차의 특성을 가장 가미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그만큼 보면은 테슬라 보면 트렁크도 짐 싣고 앞에 엔진룸도 짐을 싣거든요. 예. 그리고 17인치 모니터가 있고 움직이는 가전제품 개념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기존에 국내에서 나오는 전기차 형태는 이 일반 내연기관차 생산 라인에서 엔진 변속기 빼고 그 자리에다가 배터리 모터를 우그러 집어넣은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필요 없는 부품도 많고 공정도 필요 없는 게 많기 때문에 단가도 비쌀 수밖에 없고요. 예. 완성도도 좀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올해 지금 벌써 이 현대차 중심으로 해서 현대 모비스도 그렇죠. 예. 그 우리가 말하는 이 우리가 GMP, eGMP라고 이 현대차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을 본격화 시작했다는 겁니다. 부품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곧 1, 2년 이내에 아마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나오는 전기차가 출시가 된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테슬라 이상급의 전기차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현대차에서 나오는 또 기아차에서 나오는 신차에 대한 수준 자체가 글로벌 수준으로 육박할 정도로 완성도가 좋아서 나오는 신차마다 우리가
이 대박이 터진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거든요. 예. 그만큼 디제이나 전체적인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데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나오는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본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이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전기차 그러면은 내년에 사면 더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만큼 완성도 좋은 전기차가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도 기대를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만큼 국내의 전기차 수준 자체가 높아지는 시점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더 이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무튼 중요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투자자분들께서는 대부분 현대차와 기아차는 기존의 내연기관의 자동차로 알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수소차를 좀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2, 3년 내에 테슬라에 필적할 정도의 전기차가 나올 거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그 테슬라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튼 전기차 시장 모두를 거의 그 장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양이 보입니다. 네. 그 주식 시장에서만 보게 되면요. 네. 워낙 뭐 가격의 상승도 컸고요. 주가의 상승이요. 그 작년 한 하반기 정도 들면서부터 거의 3배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아무튼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가 성공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자동차 제작사가 아니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제작사가 아니어서. 맞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움직이는 수단에 대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움직이는 가전제품 개념으로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운전석 자체가 17인치 모니터 하나만 있고요. 나머지도 없습니다. 휴대폰하고 연동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고요. 예. 또 뭐 도어 여는 도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앞 트렁크에다 집는다라는 거는 지금까지 130년의 내연기관차 역사에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앞대에다 예, 예. 짐을 집어넣고 예, 예. 또 이 문 여는 방법이라든지 운전석에 앉았을 때도 너무 심플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 완성도 좋지만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자동차를 만들지 않다 보니까 마무리 요소가 좀 약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트렁크나 이런 피니시 부분들 있죠. 예. 또 마무리에 대한 것들 보면은 좀 엉성한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또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워낙 좁다 보니까 앉으면은 이 몸이 미끄러질 정도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완성도가 떨어지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완성도 자체는 한두 단계 높다는 거거든요. 예. 시작점이 틀렸기 때문에 이 만드는 차 자체의 완성도도 틀렸다는 거. 그리고 미리부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는 걸 통해서 만들다 보니까 예. 바닥에다가 차라는 것은 고속으로 달릴 때 바닥이 좀 무거워서 안정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중요합니다. 예, 예, 예. 근데 바닥에다 배터리 깔고 모터 가장 무거운 걸 집어넣고 위에다 덮개를 씌우다 보니까 이 공간에 대한 활용도도 높고요. 예. 특히 미래의 차 중에서 친환경차도 부각이 되지만 여기다 믹서되는 것이 바로 자율주행 기능이거든요. 예. 근데 자율주행차는 40개에서 50개의 라이다 센서, 레이더 센서, 초음파 센서,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기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모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내연기관차는 이렇게 수십 개의 센서부터 예를 들어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기가 한계성이 있는데요. 예. 전기차는 자율주행차 만들기가 좋기 때문에 공간도 많고 전기 에너지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사촌간이라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기다 오토 파일럿이라는 자율주행 기능을 넣으면서 이 부분이 또 부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가전 제품에 대한 총체적인 장점을 부각을 해서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특히 사망자도 몇 명 나왔지만은 오토 파일럿 기능을 얼마나 많이 활용하면 사망자도 여러 명 나올 정도고 예, 완성도도 그렇죠. 높다는 예,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에 대한 완성도, 전기차에 대한 완성도도 그렇지만은 여기다가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부분들 또 미래 지향적인 요소가 모두 가미된 게 테슬라다. 그러다 예. 보니까 올해 국산 전기차가 안 나오면서 말씀드린 대로 반을 먹고 있고요. 예. 도리어 미국 공장에서 인공호흡기 만들다 보니까 공급을 못하는 예, 이런 그렇죠. 문제가 생기고요. 예. 또 소형 SUV 모델 Y가 작년 말에 미국에서 출시가 됐는데 아마 빠르면 올해 말에 국내도 모델 Y의 소형 SUV가 들어올 겁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은 더 완성도 좋은 SUV가 더 가미가 된다는 거고요. 예. 또 작년에 사이버 트럭 같은 것도 발표를 많이 해서 예.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전 세계적으로 50만 대 이상의 예약고를 지금 올릴 정도이기 때문에 예. 그 소비자의 어떤 취향의 미래 지향적인 부분을 테슬라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테슬라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다른 제작사들이 상당히 벤치마킹도 하지만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줘요. 그렇겠죠. 예.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은 테슬라 자체가 차의 판매를 딜러 개념이 없습니다. B2B거든요. 그래서 예. 국내에서 이렇게 좀 매장을 가보게 되면은 하는 데가 신차를 파는 게 아니라요. 신차를 소개를 해서 설명을 해주고
또 이 시승할 수 있는 이런 걸 해주는 장소가 되고 있고 예. 본인이 직접 차를 신청하면은 이 본사에 있는 컴퓨터에 연결해 가지고 직접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중간에 이 딜러라는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글로벌 제작사는 다 중간 딜러들이 한두 단계 있었는데 이걸 아예 생략해 버린 것도 다른 글로벌 제작사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소비자 중심이다라는 걸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판매 구조 자체도 뭐 완전히 바뀌는 형태가 될 맞습니다. 테니까요. 자, 그 테슬라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이 부분들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동차가 제일 처음 나온 곳은 어디라고 하더라도 네.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아무튼 발전을 했던 곳은 미국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 자동차 회사가 있었지만 지금은 세 개로 좁혀들어 있어서 네. GM, 포드, 크라이슬러 이렇게 되어 네. 있는 형태인데 지금 요 상태로 가게 되면 그 회사들은 시간이 지나면 네.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전기차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당히 고민이 많은 질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빅3, 이 GM, 포드, 크라이슬러는 10년 전에 파사보 신청하면서 예, 그렇죠. 크라이슬러 들었고 아마 보셨을 겁니다. GM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명 GM을 제너럴 모터스가 아니라 미국 정부에서 돈을 쏟아보니까 우리가 거버먼트 모터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 변화 속도가 워낙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 같은 게 올라오면서 주가 자체가 뭐 한두 개의 글로벌 제작사에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예. 주식을 나타날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안 하게 되면은 한순간에 도태된다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 없는 해외 공장을 접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효율화돼서 그래서 GM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베라 CEO 같은 경우도 선언을 했죠. 앞으로는 글로벌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의 완성이라는 개념으로 가겠다.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예. 현대차 그룹도 마찬가지거든요. 따라서 앞으로는 전기차를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차, 여기다 공유경제. 예. 그래서 차를 만들부터 소비자한테 전달해서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라 폐차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개입을 해서 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관련하겠다라는 뜻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 변화 속도가 워낙 빨라지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글로벌 제작사가 지금까지 130년의 어떤 슈퍼 갑의 역할이 아니라 흔들거리기 시작했다는 그렇죠.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예. 뭐 라이다 센서 같은 센서 회사가 주도권을 일부 가질 수도 있고 또 주문형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 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은 역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휴대폰을 지배하는 것 자체가 뭐 쌍도마차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다음 넥스트 버전이 뭐냐면 바로 자동차를 누가 소프트웨어를 지배하느냐입니다. 예. 그래서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이 5G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누가 만드느냐, 인공지능을 누가 잘만 집어넣느냐. 그래서 나온 것이 예를 들어서 미국의 가파라든지 예. 이 중국의 베스 두 가지 모델이 네 개의 기업끼리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것이 이 제작사보다 뜰 수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제작사가 하청 기업으로 전락한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거든요. 예. 그래서 앞에 미래 패러다임 변화는 너무 급변하고 있고 여기다 이제 말씀드린 코로나까지 요소가 가해지면서 상당 부분의 어떤 안개 속이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상당히 좀 안개 속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여기서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앞으로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전기차 시장이 어떤 형태로서 발전해 가는가 그리고 얼마나 발전해 나갈 거냐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글로벌 전체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올해 전기차 판매는 그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생각 이상으로 높습니다. 220만 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선전하는 이 대수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220만 대면 굉장히 큰 높은 수지 겁니다. 않습니까? 예, 작년에 비해서 왜냐하면 코로나가 반년 동안 왔는데 또 아직 유럽이나 미국이 팬데믹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남미 쪽으로 많이 번지고 있어서 예. 글로벌 수요가 급감하는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한 70% 수출하는 입장에서 내수 활성화는 그냥 생존에 먹고 사는 거고 수출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예. 근데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문제는 가장 큰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촉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거. 예. 전기차의 단점이 줄어들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이제는 세컨카가 아니라 엔트리카로서 첫 차를 전기차를 택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2, 3년 이내에 본격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이게 바로 이제 이 전기차의 흐름이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시점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입니다. 예. 현대차가 올해 본격화하는 것은 이제 시작이 20, 30만 대를 본격 생산하면서 이제는 생산 단가부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안 시키면은 타이밍에서 선두그룹에서 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미래 궁극의 차는 수소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수소차와 전기차는 부품 공유율이 60~70%가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그룹도 쌍두마차로 수소차와 전기차를 주도권을 미래차를 두 가지를 잡겠다 이렇게 정의선 부회장이 선언을 한 거예요. 벌써 2년이나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 속도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 궁극의 마지막 차는 이 장거리용으로 대형 버스나 트럭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가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특히 건설 기계에는 아직 디젤 엔진을 초과할 수 있는 인류 기술 개발이 없어요. 아직은요. 예. 그래서 건설 기계 쪽도 일반 수소 건설 기계 쪽으로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는 중단거리용이라든지 또는 아마 트럭 같은 경우에도 5톤 트럭 미만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로 대응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따라서 내연기관차 하면은 디젤과 가솔린이 세계를 양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무공해차에 대한 미래의 궁극의 차는 전기차와 수소차와 수소차. 역할 분담을 틀리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소차는 건설 기계나 또는 트럭, 장거리용, 예, 장거리형 트럭이죠. 네. 뭐 이런 걸로 가고 그다음에 전기차는 우리 지금 있는 승용차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돼서 또 플라잉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새 뭐 5년 이후에는 뭐 샘플 모델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플라잉카 같은 경우에도 보통 속도 이 빌딩과 빌딩 사이에 단거리 같은 거 이동할 때는 전기용 플라잉카 예. UAM이 가능합니다. 근데 예. 장거리용으로 80km, 100km 넘어갈 때는 전기차로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때는 그렇죠. 수소 연료인지 플라잉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확대 육상에서 달리는 게 아니라 날아가는 부분까지도 확대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큰 그림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여쭤봤으니까 중국을 한번 여쭤볼 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국의 전기차 일단은 지금 기술 수준 정도는 어떻습니까?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4, 5년 뒤져 이랬는데요. 예. 요새는 간격이 더 좁아지지 않나 이런 예상을 합니다. 특히 이 중국 같은 데는 워낙 면적도 넓고 테스트를 차를 뽑게 되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10대 그러면 거기는 1000대를 시장에 푼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각종 데이터를 입수를 해서 업그레이드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미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보다도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벌써 역전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문제는 세단, 승용차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도 격차가 있고 또 리튬이온 배터리부터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도 인산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돼 있거든요. 중국은요. 예. 근데 이런 배터리에 대한 2차 전지에 대한 수준이라든지 차에 대한 완성도는 우리보다 떨어지는 건 확실하지만은 속도가 많이 올라왔다. 그리고 다양한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특히 초소형 전기차 같은 마이크로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국에서 가져올 정도고요. 예. 그래서 대부분 모듈 같은 걸 중국에서 가져올 정도예요. 예. 그래서 이미 중국에 대한 편애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시장에 대한 잠식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아마 본격화된다면은 전기차가 국내 전기차하고 중국 전기차도 치열하게 싸우는 시장이 많이 중첩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측면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그 테슬라가 중국에다가 공장을 건설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네. 이제 중국 시장이 그만큼 발전할 거다라고 보고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중국 시장 하게 되면은 전 세계가 보통 판매되는 자동차가 9천만 대, 9,500만 대 정도, 예. 또 9천만 대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국이 한 2,500만 대를 차지해요. 예. 워낙 큰 시장입니다. 한 4대 중에서 한 대를 중국 시장이 중국이. 차지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일반 민주주의 자유경제 체제하고는 좀 틀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시장은 크지만은 중국 시장은 별동대를 이용해서 별도의 시장으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섞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것들도 고민이 좀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예. 또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 시장 포기 못 하고요. 또 생산 단가도 떨어지지만은 중국에서 그 전기차가 특히 10년 동안에 시진핑 정부에서 이 전기차를 올인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시장의 판도가 굉장히 좌우할 수 있는 요소가 중국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도 상해 쪽에다가 공장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생산하는 부분들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완성도도 그렇지만은 또 이 생산 단가도 많이 떨어지고 예. 또 2차 전지에 대한 중국 수준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의 격차가 좀 빨라지면서 테슬라의 중국 시장에 대한 이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주목할 부분이 아닌가. 아마 점유율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을 한번 하시기는 하셨는데요. 그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몇 년 전에 이제 그 미국에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네.
그 자율주행차 개발이 그때서부터 조금 주춤해지지 않았나 네. 이런 그 감이 좀 드는데요. 네. 지금 자율주행차 개발은 어느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보통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6단계로 보시면 될 것 예,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현재 레벨 2, 레벨 2.5 정도라 그러죠. 국내에서 고급차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레벨 2.5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드밴스드 이 시스템이라고 에이다스 시스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산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한산한 곳에서 잠깐 손을 놓고 다른 거 볼일 볼 정도가 됩니다. 예. 근데 국내에서도 이미 몇 건 정도가 자율주행차 기능을 이용하다가 사고 난 게 있었어요. 예. 사망 사고는 아직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런 자율주행차 포럼을 맡아서 진행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운전이라는 걸 분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보통 보면은 가속 페달 내가 밟을게 네가 엑셀에다 네가 밟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율주행 기능을 눌러서 얘가 혼자 잘 가면은 핸들에서 손을 띄다가요 이게 긴장도를 높였다가 조금 있으면은요 고개 내리고 휴대폰 보기 시작하고 나중에 영화 보다가 사고 나는 거거든요. 예. 미국이 그래서 이제 사망자가 몇 명이 발생을 했는데 국내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아지는데 아직까지 레벨 4가 나오기 위해서는 한 5, 6년 정도 있어야 돼요. 예. 레벨 4 정도면은 이 목적지까지 가는데 비상시에만 사람이 개입하는 거고요. 레벨 5는 완전한 이 사람이 타거나 안 타고 간에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는 거기 때문에 레벨 5는 꿈에다 지금 놔두는 거거든요. 예. 근데 레벨 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거, 또 완성도도 좋아지고 있다는 거. 그런 거는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문제는 자율주행차를 나오면서 이 레벨 5는 꿈에다 놔두고 중간에 예를 들어서 고령자 운전에 대비해서 기기 조작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질 때 이 자동차가 주인님이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핸들을 꺾는다든지 아니면 제동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들 예. 또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아니면 관광지 같은 데서 한 11인승 마이크로버스가 시속 30km, 40km 미만으로 움직여주는 자율주행차 안전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 이용한다든지 예. 또 몇 년 있으면 풀 파킹 시스템 같은 거 나와요. 현관 앞에서 차를 누르면 주차장까지 알아서 얘가 기어 들어가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직접 맞습니다. 알아서 파킹을 들어가는 합니까? 거죠. 예, 직접 파킹하는 게 곧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알아서 하고 주인님 어디 몇 층에 어디다 안전하게 주차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올 때 현관에서 이제 약 미팅이 끝나고 나올 때 휴대폰 앱을 누르면은 알아서 시동 걸고 나와가지고 앞에서 현관 앞에 대기하는 예. 굉장히 어떤 꿈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자율주행차를 개발해서 나오는 응용, 다른 차의 차별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소비자가 느끼기에 피부로 느끼는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부분들은 꼭 자율주행차가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각종 기술을 차에다가 어떻게 접목시켜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자율주행차가 친환경차와 더불어서 믹서되는 소비자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소비자의 어떤 니즈를 끌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아마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요소가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또 하나 저희가 이제 궁금한 것들 아마 그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배터리 관련한 부분들입니다. 시장에서도 지금 2차 전지 이게 굉장히 지금 뜨거운 핫 이슈이기 때문에 네. 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LG하고 현대차가 배터리 동맹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배터리 개발 이런 부분들을 협력하고 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지금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일단 세대가 이 오너들 세대가 좀 바뀌었거든요. 예. 예전같이 현대차 그룹이 순혈주의를 강조하던 시대 끝났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움직이는 가전제품, 생활공간, 융합 모델이거든요. 그렇죠. 융합은 내가 100% 잘할 수는 없어요. 잘하는 걸 갖다가 누가 얼마만큼 잘 섞는가가 그래서 미래에는 누가 살아나느냐 누가 많이 몸을 섞는가가 성공의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예. 그리고 저가의 동침 기본이고요. 공동개발 기본입니다. 예. 근데 국내 그룹들이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데는 알력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 콕을 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이재용 회장 만나고 이번에 구강모 회장 그다음에 다음 달 최태원 회장 만납니다. 예. 국내 2차 전지 3대 1위 지난달 1위, 7위, 9위거든요. 예. 리튬이온 배터리 쪽은 세계적인 수준을 다 갖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장점들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LG하고 SK이노베이션 거는 이미 차에 현대기아차에 들어가 있고요. 아마 제네시스나 이런 것들은 삼성 SDI를 집어넣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예. 세계 이 동맹을 같이 맺어서 시너지를 낸다는 거고요. 또 LG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배터리만 뛰어난 게 아니라 휴대폰이라든지 전자제품에 대한 기능이 굉장히 뛰어난데 예. 아까 움직이는 가전제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가전제품의 새로운 기능을 차에다 집어넣을 때도 코어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코로나가 터지면서 글로벌 소싱할 때 굉장히 문제가 생겨서 국내 그룹과 시너지를 내게 되면 훨씬 더
더 안정감 있게 갈 수 있는 부분들, 또 정부에서도 연구 개발 기금 같은 거 쓸 때 지원을 해줄 때 외국계하고 지원을 하게 되면은 정부에서 투자를 할 때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국내 구리끼리 하게 되면 훨씬 더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정부도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그래서 장점을 부각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잘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아마 그런 게 가속화된다면 훨씬 더 글로벌 시장에서 완성도 좋은 모빌리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국내 배터리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큰 회사 그 강점이 뭐라고 보시고 세계적인 그 경쟁력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세계의 리튬이온 배터리 3대 2차 전지 기업인데 앞으로는 당분간 이 전기차가 기하급수로 증가를 하면서 예. 배터리가 딸릴 겁니다. 예. 이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차를 만들어놨는데 야 심장 좀 줘 이러는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전기차에서 한 40% 가격을 차지하는 게 배터리입니다.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현대차 그룹의 입장에서 안정적인 공급원을 찾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또 중요한 부분들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아직 전해질이나 이런 것들이 이 액체의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감이 좀 떨어져요. 예. 2년 전에도 테슬라 모델 X가 이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서 폭발성 화재로 운전자가 사망을 했거든요. 예. 이 사건은 이 자율주행차의 사고기도 하지만은 전기차가 폭발할 수 있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리튬이온 배터리 한계성도 있어요. 예. 근데 한 4, 5년 이내에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은 다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감도 그렇고 에너지 밀도나 아니면은 파워 밀도 같은 게 더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은 게임 체인저급 기술을 세 개의 기업이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예. 누가 주도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은요. 그래서 4, 5년 이내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 물론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게임 체인저급 기술들이 아직 많이 나와야 됩니다. 예. 전기차용 변속기라는 얘기를 안 쓰고 있죠. 감속기만 쓰고 있는데 1대1 이 변속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전기차용 변속기도 게임 체인저급 기술이 될 것이고 아마 그런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국내의 세 개 그룹이 2차 전지 쪽은 세계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다. 예. 또 기술 수준과 미래의 가능성 크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를 주식 시장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네. 이제 전기차가 막 시작을 해서 쭉 올라가는 그런 단계고 전기차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그림도 상당히 많이 남았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런 그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테슬라가 현재까지 보게 되면 전기차의 제일 선두주자이고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그 배터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테슬라가 그 배터리까지도 아무튼 좀 이렇게 그 진출하고 이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가장 계십니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결국은 아까 전기차의 전체 비용 중에서 40%, 45%가 배터리 가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배터리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사실 경쟁력이 높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파나소닉과 더불어서 내가 직접 배터리를 가지고 있으면요. 모든 걸 내가 수익을 다 가져갈 수도 있고 또 예.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기 때문에 차의 생산이나 공급이나 이런 것들도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대차 그룹을 비롯한 글로벌 제작사들이 모두 다 배터리 회사를 가지고 싶어요. 자회사나 계열 회사 형태로. 예. 근데 이미 시장 판도는 정제가 돼 버렸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미리 이제 반걸음 앞서서 10년 전에 현대차 그룹도 이 능력을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지금 저가 평가되고 있는 2차 전지 회사를 인수를 했으면 지금 아마 효자 종목이 됐을 거예요. 아마 주가 자체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한두 배는 더 2배 이상으로 올라갔을 걸 보고 그렇겠죠. 있거든요. 예. 지금은 사실 3사에다 쳐다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전기차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이러한 동맹을 통해서 배터리 공급의 안정적인 공급을 찾고 있지만은요. 예. 아마 요 시대가 지나가면서 자체적으로 이 글로벌 제작사들이 배터리 회사를 가지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미국이라든지 스타트업에서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데 기업 사냥꾼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 이미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아니지만은 향후 한 10년 이내에는 배터리 회사를 글로벌 제작사가 몇 개 갖는 기업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얘기가 좀 판도가 틀려지는 거죠. 예, 그렇죠. 또 모르지 않습니까? LG전자나 제가 그런 얘기도 예전에 했었는데 LG전자나 삼성전자가 마이크로 모빌리티 같은 초소형 전기차의 모든 기술을 계열 회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예, 커지면은 내가 생산하지 말란 법 없겠죠. 예. 그럼 좀 더 치열해지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추후에는 길게 예상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 뭐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기존 그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엔진 만들려고 하는 네. 거기 때문에 당연히 2차 전지, 그다음에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요 부분도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네. 지금 보게 되면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기차의 전기 장치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해결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기존의 네. 이제 전자회사들하고 서로 또 협력이 되는 이런 네. 형태가 되는 건가요? 아마 일본 기존의 내연기관차의 수직 하청 구조가 많이 무너져 수평 동등 구조로 많이 바뀔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모듈별로 좀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산 라인 자체에도 10명에서 한 40% 줄어들어서 예. 6명이면 충분히 전기차가 나오는 거죠. 예. 라인 자체가 생략이 되면서 굉장히 줄어들 것입니다. 예. 모듈별로 되는 거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일반 이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이 회사에서 전기차를 정비하기도 좀 어려울 것이고요. 일반 예. 정비 회사들은요. 그래서 굉장히 패러다임 변화가 급변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눈여겨 보시면은 굉장히 변화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예. 일단 생산의 시스템에 대한 변화, 또 전기차의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도 고장 빈도도 떨어지는. 그래서 실제로 엔진오일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거든요. 예. 그리고 일반 가솔린 대비해서 가격도 전기 비교를 좀 싸게 책정을 해놨지만은 예. 아마 그런 요소들 아마 부각이 되면서 이용자들도 급증을 하지만은 생산 공급 라인도 기하급수로 증가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서 예. 그 키워드의 2차 전지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아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전기차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앞으로 이제 대세가 되고 이런 형태가 될 텐데 그러면 내연기관 자동차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런 형태로 해서 끝이 날까요? 어떻게 아직까지 보십니까? 기회는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짧은 기간 동안은 내연기관차가 먹고 사는 거거든요. 예. 전기차는 아직도 전이부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그렇지만 매년 한 2배씩 올라가면은 향후 4, 5년 이후에 2025년에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초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연기관하고 친환경차가 중첩되는 기간이 반으로 줄고 짧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짧아지고 있다는 거는 내연기관의 수명이 짧아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예. 기업의 변화도 그런 능동적으로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수소차로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공유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업체도 빨리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내연기관차의 수명이 단축된다는 거 그리고 디젤차에 대한 것들은 정부에서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 거 사더라도 3등급부터 시작하고 5등급 차량 진입 못하게 하고 환경 개선 부담금도 아마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디젤 차는 가솔린에 비해서 더 빨리 죽어질 것이고요. 예. 그리고 내연기관차에 대한 것들을 찜찜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소비자도 전기차의 단점이 줄어들고 장점이 부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세컨드카가 아니라 엔트리카를 전기차로 구입하는 형태. 예. 이게 시장 판도를 완전히 바꿔주는 패러다임의 시작이거든요. 예. 이 시작점이 몇 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연기관차가 아직 기회는 있지만은 짧아지고 있다. 짧아지고 그 부분들은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예. 있고요. 네. 일단 기존에 있는 자동차들이 전기차를 포함해서 차세대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면 네. 당연히 그에 따른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현재까지는 보게 되면 내연 자동차들이 네. 담당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흑백 TV에서 컬러 TV로 바뀔 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람이 다 바꾼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계속해서 바꿔가는 이런 과정이 되니까 아마 그 과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나와서 귀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